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때가 때인지라 이번 12.3 친위 쿠데타 관련해서 한 꼭지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언론의 후진성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광범위한 거짓 등가성의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설하고 들어가 보죠. 일단 거짓 등가성이 뭐냐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나 분명한 소수 의견에 과도한 공간이 주어지는 매체 왜곡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도 중립성이라는 핑계로 또는 그런 잣대로 이성적 판단을 가장한 편향적 태도를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왕조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입헌군주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지면이나 영상을 할애해서 그 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이유로. 예.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학교에서 창조론도 그만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담론이 밑도 끝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언론이 이렇게 이걸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부정선거 얘기가 친위 쿠데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땡깡도 유분수지. 국제적으로 이거 창피하게 진짜. 우리 언론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성을 지키는 거는 언론의 중요한 임무긴 한데, 이런 거짓 등가성을 어떤 숨겨진 의도로 기계적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개념, 어떤 소수 의견들, 이런 거에 대응하고 논파하려고 이 엄청난 사회적 피로도를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두드러진 거짓 등가성의 오류의 예를 들어보면 요 입법 독재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입법 독재. 이런 희대의 개드립을 마치 정상적인 어떤 정치적 용어인 것처럼 언론이 퍼뜨려주는 거는 거짓 등가성의 오류를 대놓고 범하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지만 이런 거짓 등가성의 오류를 범하는 매체들을 보면 정말, 글쎄요, 이 기사 총량제로 규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쓸 수 있는 기사의 양을 제한해야 돼요, 이런 새끼들은. 레벨업 될 때마다 이제 세무조사 때리고. 단어 자체가 일단 기괴하잖아요, 입법 독재. 국민의힘이 꾸준히 쓰는 단어인데 아무 상관없는 단어 두 개를 붙여서 세상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아니, 총선의 결과가 민의의 반영인데 거기서 뭔 입법 독재가 있다는 겁니까? 이런 거를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형님식으로 시장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어떤 명사, 이름으로 진실을 덮고 혼란에 빠뜨려서 사람들을 수많은 어떤 뭐라고 그러대? 공허한 논쟁? 예, 망상? 그런 이끌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시장의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정의를 내려줘도 이 악을 치유할 수 없다. 없는 단어 만들어내는 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거든요. 초딩들도 인권 배우면서 당연히 헌법, 국회 이런 거 배우는데,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들고, 예, 그 만들어진 법 정부가 집행하고, 그 집행된 거 잘 됐는지 아닌지 이제 법원이 이제 적용한다 이제 그런 거 배워요. 근데 솔직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독재는 집행,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힘, 물리적인 어떤 힘, 공권력, 이게 있어야 독재입니다. 국회가 뭘 행동을 해요? 여의도에서 그냥 법 만드는 건데. 입법 독재라는 말은 굳이 예를 들면 아버지의 반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반말했어. 그래서 아빠 싸가지 없어. 이제 이런 말은 돼. 아버지의 반말 말은 되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인 거죠. 아빠가 나한테 반말한다고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이 베이컨보다 25년 먼저 태어난 우리 그 최고의 정치 철학자죠. 율곡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제 무실이라는 개념인데, 무실. 공허한 관념을 희롱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을 봐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무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나 왜 무실 안 하냐. 율곡식으로 말하면 자기 수양을 안 해서 그래요. 유교에서 율곡이 이제 얘기했던 수양이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수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이 안 당하게 하는 거죠.
아주 1차원적인 대가리조차 안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 친위 쿠데타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 우리나라 시기 질투 못해서 안 달라는 매체죠, BBC. 뭐 독일 매체들이야 우리나라 소식을 무미건조하게 전달하지만 상대적으로 BBC는 또 온갖 아는 척을 다 해요. 예. 이제 결국 뭐지 시기 질투하는 거고. 그 BBC가 올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 12선에 이 안규령 대변인이 촛불이 잡고 이제 빨래줄하는 장면 뽑았더라고요, 그죠? 존 길버트가 그린 뭐 감동적인 19세기 수채화 드립이 나오길래 뭔 그림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영국에 뭐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 있나 싶어서 예, 요거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BBC의 속물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뭐 이번에도 BBC는 뭐 서양 우월주의를 전제로 한 한인 기자들 그리고 이제 아는 척하는 영국인 기자들의 기사를 이제 혼잡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독일 주류 언론에서는 오히려 좀 이게 무미건조하게 보도하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게 독일에는 계엄령이 없거든요. 그 옛날에 왜 그 미 영프 연합군이 그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로 치면 이제 제헌헌법 이런 거 이제 만들으라고 시켰어요 독일을 그론트 게제츠라고 기본법이죠 뭐 기본법. 여기 이제 1949년도에 소독 정부가 이제 그래서 수립이 됐는데 나중에 독일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계엄령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KBS인가요? 독일의 ARD의 타게스샤우인데 하루에 4번인가 방송하는 뉴스입니다. 타게스샤우. 아침이랑 밤 뉴스는 좀 길고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랑 캐나다랑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제 GDP가 이젠 뭐 한국 뉴스가 타게스샤우에도 이제 꽤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큰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크릭스 레히트 계엄령. 얘네는 이제 법에 이런 조항은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국회와의 권력 투쟁 뭐 이렇게 무미건조한 기사입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나요? 밑도 끝도 없는 뭐 막 없는 얘기 막 드립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제드F인데 이 우리로 치면 이제 KBS2나 뭐 MBC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목도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예, 남한의 계엄령 선포됐다. 밑에 이제 내려와서 조그만 글씨는 이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AI가 쓴 것처럼. 이후에 이제 이 그 보도들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뭐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전형적인 무미건조한 뉴스입니다.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K-팝 시위 문화는 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류에서는. 나가봤자 조그만 짤 같은 걸로 도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크게 지면에 올랐습니다. 유로뉴스에서. 남한의 계엄령 해서 K-팝의 종말 뭐 이런 기사. 독일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 겹 덜 치고 들어가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우리 K-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대놓고 이제 나왔던 거죠. 나온 날짜 보니까 12월 3일 이제 저녁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고 비상사태 동안 뭐 이제 국가의 언론이 통제될 거다. 이게 한국 연예계와 한류 열풍이 어떤 의미를 갖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이 시민들이 몰려가가지고 계엄령 무효화 시킬지 이제 몰랐던 거죠. 요새 독일도 총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세계 국가 지도자들 지지율인데 1년 내내 이제 윤석열이랑 꼴찌 다투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16일에 재신임 투표에서 지면서 결국 날아갔습니다. 지금 여기 3인당 예, 빨간색이 상징이고 여기 녹색당 여기 이제 녹색 상징이고 자민당이 이제 노란색 상징. 이래서 이 세 당이 그 연립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숄츠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독일말로 신호등 연정 뭐 연립 정권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암펠 신호등. 요 크리스탈 린트너가 재무장관 했거든요. 근데 이 신호등 이 연립 정권 뭐 한 3년 전에 이제 뭐 가을에 그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쟁 전에 숄츠 총리가 이제 모스크바 크렘린 찾아갔을 때 유명한 사진입니다. 벌써 푸틴이 독일한테 가진 배신감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독일이 이렇게까지 자기들 국익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미국 편을 들지 몰랐죠. 러시아도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초기 대응 이제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미국의 무기 나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극우단체들이 그 95억 유로인가요? 14조 원 들여가지고 완공했던 노르트스트림 요거 발트해 요 가스관 요거 폭파시키는 걸 당했잖아요 독일이.
이후에라도 이거 빌미로 미국한테 이제 대거리 하면서 중립 외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지금 독일을 에너지 지옥으로 몰아 넣은 거죠. 이쪽 오른쪽이 지금 숄츠고 저쪽이 림트너네요. 숄츠 총리가 이제 연정 내에 이 갈등 조정에 실패를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림트너는 아무래도 돈 만지는 사람인데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이냐. 우리 친기업적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저 녹색당 공동대표인데 우리 원자력 발전 다시 해야 된다. 이제 요 노선을 이제 좀 이제 고집을 한 거죠. 린트너 재무장관이. 결국에는 숄츠가 린트너를 해임하면서 이제 파국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자민당 노란색 연정 탈퇴로 숄츠 정부가 이제 위기에 몰린 겁니다. 노란색 신호등이 이제 이렇게 꺼진 거죠. 망가진 거죠. 독일 연방 하원 총 의석수가 733석인데 368석이 이제 과반인 거죠. 733의 반등이니까. 이 과반 368석을 이제 갖고 있어야 이 연립정권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민당 빠져나가 버리니까는 뭐, 이 44석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3인당 더하기 녹색당의 이 연립정권이. 그래서 숄츠가 이제 소수 연정이라도 이제 유지하겠다. 그래서 다른 당들한테 정책 협조를 했죠. 뭐 당연히 거부당했죠. 그래서 결국에 숄츠 총리가 페어 트라원스 프라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각 신임안 요거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나 이거 투표하겠다 하고 이제 여기 프랑크 발터마이어 독일 연방 하원 총 의석수가 733석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은 368석이죠. 요 368석을 넘어야 요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의원내각제에서. 자민당 빠져나가 버리면서 이제 과반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숄츠가 소수 연정이라도 유지하겠다. 정책 협조 좀 해달라 하고 다른 당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거부당하죠. 그래서 결국에 숄츠 총리가 페어 트라우언스 프라게라고 해가지고, 이 내각 신임안을 나 이제 다시 받겠다. 투표로 다시 받겠다.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한테 내각 재신임 투표하겠다고 이제 요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법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 총리로 치면은 뭐 옛날에 빌리 브란트랑 뭐 헬무트 콜, 그리고 이제 게하르트 슈레더 이후에 이제 네 번째라고 막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본회의 투표하기 전에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쌍욕만 안 했지. 거의 인격 모독 수준까지 발언들이 이어졌고 막 본회의장 싸하고 막 난리였거든요. 저도 뭐 영상 대충 봤는데 이게 3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통 기사입니다. 제목이 에얼리 게작트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뜻인데, 자 막 서로 이제 온갖 얘기를 한 거죠. 그 연정 그동안 참여하고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3인당이라든가 뭐 녹색당이라든가 자민당 고기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야당들까지도 밑에 사진 보면 우리가 강한 나라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연설을 한 거죠. 투표 전에 나 재신임해 줘라. 밑에 이제 연방의회에서 전 연정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통치할 도덕적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서로 비난했고, 또 야당 지도자는 총리가 뻔뻔스럽다고 비난했고, 예, 막 요런 이제 막 아사리판이었습니다. 또 독일 최대 경제 일간지죠. 한델스블라트 머릿기사인데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메어츠 기민당 이제 그 당수가 총리한테 작별 인사를 이제 요런 식으로 했다. 이제 요런 이 프렘트 셰먼,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 요게 다른 사람이 한 어떤 그 수치스러운 행동, 그 쪽팔린 짓,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쪽팔리다라고 하는 뜻의 이제 그 독일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보죠. 뭐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 2 개봉박두여서 다 여기 지금 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이날 투표를 해서 베어벨 바스 연방 하원 의장입니다. 이 언니가 3인당이죠. 잠깐 들어볼까요? Abgegebene Stimmkarten 717. Mit Ja haben gestimmt 207, mit Nein haben gestimmt 394. Enthaltung 116.
Für die Zustimmung zur Vertrauensfrage des Bundeskanzlers sind mindestens 367 Stimmen erforderlich. Der Antrag des Bundeskanzlers hat die erforderliche Mehrheit von mindestens 367 Ja-Stimmen nicht erreicht. 그래서 이게 조기 총선이 2월 23일로 일단 가닥이 잡혔어요. 독일이나 유럽 언론도 지저분하다고 욕 많이 먹는데 솔직히 우리 언론보다는 저런 거짓 등가성으로 장난치는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얘가 이제 요새 가장 눈에 띄는 기레기던데 날씨처럼 차라리 그냥 AI가 기사를 쓰는 게 나아요. 저런 기사들은 그냥.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게 독일 기자들이 지금 독일 무정부 상태거든요. 이게 의회의 입법 독재입니까? 그냥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원외에선 당연히 독일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온갖 고성 오가고 이제 별 비난들 다 하고 이제 난리죠. 당연히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인데. 근데 어떤 독일 언론도 AI가 쓴 것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쓰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학제처럼 이렇게 막 아등바등 하면서 기사 쓰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징벌적 규정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사 총량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학제내 회사 세무조사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막 써 제끼는 거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왔어요. 독일 정당들. 이게 현재 스코어인데, 지지율. 까만색이 이제 최대호, 최혜수, 요게 이제 기민당, 기사당 연합입니다. 얘네 말고는 다 이제 또이또이라서, 내년 2월에 이제 2월 23일이었나요? 그 조기 총선 할 때, 어차피 얘네도 이제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숄츠는 뭐 2월 말까지 이제 총리는 아니고, 총리 대행 역할만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덕수형처럼. 이런 식으로 이 총리가 없어서 내각이 이제 꾸려지지 못해 정부가 없었던 기간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인데, 벨기에가 이제 2010년에 이제 6월 13일 이후에 이제 541일 동안 내각을 꾸리지를 못했어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시기 임시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어떤 벨기에 기자도 거짓 등가성의 오류나 시장의 우상으로 자기 공동체에 똥물을 튀기진 않았다. 프랑스 작가죠. 엠마누엘 까레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 뭐 유명해져가지고 막 칸느 영화제나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자주 보이던데 우리나라의 요 왕국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이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건 단지 그 사람이 우파라는 뜻일 뿐이다.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단테 신곡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예.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끝으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기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로 갈무리할까 합니다. 거기에 나는 사전에 빨간 모자를 씌웠다라는 식구가 있어요. 몬네 루즈. 프랑스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낡은 사전이 아니라 기꺼이 본네 루즈를 쓰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 왜 있잖아요. 이거 프랑스 그 빨간 모자. 이번에 저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였죠. 프리주. 요 프리주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빨간 모자를. 정리할게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거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실에서는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촛불집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축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 특히 언론에서는 순수이성에서는 시장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실천이성에서는 거짓 등가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제 요새 컨디션 좋던데 정신 차리고 임마. 예. 이상 마칠게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추스.